32장 다시 가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트링 생성 잠수 뭐 똑같죠? 뉴 스트링 쓰는 거 그렇게 하면은 스트링 프리미티브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객체 인스턴스가 나온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밸류라는 거 내장 슬롯이 보이면서 그 안에 지정한 값이 보인다. 아무것도 없이 넣었더니 빈 문자열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주면 리라고 해서 주면 012에 들어가 있죠. 랭스 3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유사배열 객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프로토타입에 보면 심벌점 이터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 이터러블을 한 거고요. 프리미티브 밸류에 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문자열 자체는 원식 값침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때 에러가 발생하진 않는다. 요거까지 있는 상태에서 요걸 돌려보면 이렇게 넣고 보면 여전히 리다. S로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뀐다. 스트링 생성 잠수를 그냥 new 없이 쓰면은 아까 넘버 봤을 때랑 똑같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리터럴 문자열이 생성이 된다. 숫자 타입을 문자열 타입으로 바꿔준다. 뭐가 넘어가든 간에. 그 다음에 true가 더도 false가 가도 다 문자열로 그냥 바꾼다. 그거고요. 594 랭스 프로퍼티가 있는데 hello.length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hello라고 넣고 이러면 5가 나오고 이거를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 안 바뀐다. 3으로 바꾸면 안 바뀐다. 메서드 갑니다. 32-8 뉴 스트링으로 만들었어요. 뉴 스트링으로 만들면 얘는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그 상태에서 get 프로퍼티 디스크립터즈로 str obj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랭스까지가 잡혀 있는 게 보이고 네. 그런데 writeable false 라는 게 보이죠. configurable false 그러니까 삭제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는 거죠. 이터레이트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enumerable이 true니까 이터레이트는 되는 대상인데 변경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 배열에서의 인덱스 찾는 거는 같죠. 근데 처음 찾아진 것만 찾아내고 그 다음 거는 무시를 합니다. 검색에 실패하면 -1을 반환한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인자 하나를 주는데 뒤에 숫자를 넣어주면 그 인덱스에 지정한 것부터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보면 L을 찾는데 5부터 찾아라. 그러면 0, 1, 2, 3, 4, 5부터 찾으니까 6, 7, 8, 9에서만 찾아지니까 9가 나옵니다. 만약에 3부터 찾아라 라고 하면은 0, 1, 2, 3부터 찾으니까 요 첫 번째 거가 돼서 3이 나오고 바로 하면은 여전히 9고 없으면 2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찾는 거. 네, 그래서 인덱스 오브 메서드는 -1이 아닌지 여부로 판단하면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다른 메서드가 들어왔죠. ES6에서 include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nclude를 쓰는 게 가독성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596페이지 search 정규 표현식으로 찾아냅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찾아서 그 정규 표현식과 매칭되는 것의 인덱스를 반환한다 라고 합니다. 5를 찾았으니까 0, 1, 2, 3, 4 X를 찾으면 없으니까 -1 ELLO 이렇게 하면은 요게 매칭되는 첫 번째 해당하는 거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include 뭐 똑같죠. 포함하고 있니? 근데 인덱스 오브도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 하듯이 뒤에 값을 넘겨주면 거기서부터 찾는다. 5부터 찾아도 true가 되겠죠? 요게 있으니까. 근데 요게 없으면 false가 나오고 다 본 거고 start with 이거는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include의 좀 더 세밀한 개념이죠. start with는 H2라는 문자열로 시작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다르게 해놓으면 false고 또 반대되는 개념이 ends with가 있습니다. ends with LD 하면은 true고 ends with로 RL 이렇게 하면은 false고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이 또 시작 지점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0, 1, 2 이러면 LL로 시작하니 2번부터 했을 때 그러면 0, 1, 2에서 LL로 시작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라서 좀 개념이 이상하죠. include나 index of랑 사용법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카운트하지? 처음부터 0, 1, 2, 3. 3을 지정해주면 펄스네. 4가 트루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책을 보니까 597페이지에 스타트 위드는 두 번째 인수가 오는 게 인덱스 개념인데, 인덱스 5부터 시작하는 인데, 엔즈 위드의 경우는 5자리까지. 그러니까 랭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문자를 4개만 세워놓고 끝나는 거니? 라고 봐야 된대요. 캐릭터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0, 1, 2, 3에 있는 캐릭터를 가져와라. 별거 아니고. 서브 스트링 1부터 맨 뒤까지 잘라내는 거. 1,4 하면은 2, 3, 4. 그럼 4의 앞에까지. 1, 2, 3, 4. 왜 이런지 모르겠는 것들이 좀 많은데, 얘네의 경우도 그렇죠. 슬라이스의 경우도 배열에서 이러면 앞에 거는 인덱스고 뒤에 거는 마지막 인덱스인데 그 인덱스의 앞에까지 잘라내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0, 1, 2, 3, 4잖아요, 인덱스가. 인덱스의 앞에까지 잘라냅니다. 엔드로 가는 애들은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의 앞에까지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아까 그거도 그런 맥락인가. 근데 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까지 뭐 자세하게 보는 거는 나중에 서브스트링 필요할 때 보시면 되겠고. 서브스트링 요즘 쓰나요? 이거 쓰시는 분 있나요? 전 슬라이스를 주로 써서 6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스가 서브스트링이랑 동일하게 동작한다. 단 슬라이스 메서드에는 음수인 인수를 전달할 수 있다. 서브스트링은 음수를 전달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32-26에서 서브스트링이랑 슬라이스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일단 서브스트링으로 0부터 5의 앞에까지 0, 1, 2, 3, 4, 5의 앞에까지니까 헬로우만 나오겠죠? 슬라이스를 해도 똑같이 그렇게 헬로우가 나올 거고요. 2를 자르면 0, 1, 2부터 끝에까지 로우 월드가 나오겠고, 슬라이스도 마찬가지 로우 월드가 나오고. 근데 음수를 넘기면 마이너스 5를 넘기면 마이너스 5를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0으로 취급해서 그냥 전체가 나온다. 서브스트링은. 슬라이스의 경우는 맨 뒤에서부터 카운트를 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까지. 그래서 월드가 나온다. 이건 슬라이스가 더 좋은 개념이 아닐까. 일단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자체도 길고 슬라이스가 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여러분 투 어퍼케이스 전부 대문자로, 투 로어케이스 전부 소문자로, 트림 공백이 있는 것들 앞뒤로 해서 공백을 잘라낸다. 중간에 있는 공백도 잘라내느냐? 중간에 있는 것들은 못 잘라냅니다. 공백이 여러 개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은 앞이랑 뒤에만 잘라낸다. 이 사이 공백은 못 잘라내고, 트림 스타트는 앞에 것만 잘라내고 트림 엔드는 뒤에 것만 잘라낸다. 스테이지 4에 있나요? 현재는 정식으로 됐을 것 같은데요. 트림 스타트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에 2022년 명세서에 들어왔네요. 2022년에 표준이 될 예정입니다. 트림 스타트, 트림 엔드 둘 다.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공백을 제거할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위험하죠. 공백을 제거하는데 이 글로벌로 하면은 공백을 전부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해보면 전부 제거해 버리는 거고, 이러면 사이 공백은 못 잡아내고 요것도 못 잡았네요. 앞에만 잘라냈죠. 이거는 끝나는 거를 잘라라. 이건 트림 엔드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트림 스타트를 한 거고 요건 트림 엔드를 한 거네요. 그렇죠? 뒤에만 잘라냈어요. 앞에는 안 잘라냈고. 리피트 ES6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몇 번 반복해라. 이거는 0이랑 같아요.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인 거죠. 한 번 반복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고, 두 번 반복해라. ABC, ABC. 2.5를 반복해라 라고 하면은 이건 버림. 소수점은 버림.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죠. 리플레이스, 치환해라 라는 건데, 월드를 리로 바꿔라.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을 등장을 했죠. 헬로인데 글로벌하게 찾고 대소문자 구별하지 말고 전부 리로 바꿔라 라고 했더니 리리가 되는 거죠. 카멜 케이스를 스네이크 케이스로, 스네이크를 카멜 케이스로 변경하는 함수.
그 카멘 케이스라고 들어온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걔를 리플레이스를 뭘로 하느냐. 앞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왔을 때 걔를 리플레이스를 해라. 그 첫 번째 매칭되는 거가 있고 그게 앞에 점이 매치 0번째가 점일 거고 그 다음에 언더바를 붙이고 그 뒤에 매치 1이라는 게 요거일 테니까 걔를 소문자로 바꿔라.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스네이크 케이스의 경우는 언더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가 있는 거를 찾아서 거기에서 매치 1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요거일 테니까 0번째는 언더바일 테고 1번째가 요거니까 얘를 대문자로 바꿔라. 네, 뭐 리플레이스 그렇고 스플릿 나눠라. 쪼개라. 해당하는 애들로 쪼개서 배열로 만들어라. 이제 공백 기준으로 how, you doing 이라고 하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공백은 이제 스페이스 기준으로 봐도 되니까 스페이스는 공백이기만 하면 뭐든지 다 통용이 되는 거라 이런 애들 전부 통용을 하는 거라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등장하죠. 그냥 모든 글자 하나하나씩 다 쪼개라. 생략하면은 그냥 전체 반환입니다. 됐다. 문자열 끝. 심볼 갑니다. 네, 그동안 다 아는 내용이셨을 거고 심볼은 같이 좀 봐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많이 있으면서도 또 애매하죠. 심볼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과 절대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값이다 라고 605페이지 맨 밑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생성 잠수로 쓸 수 없어요. new로 해놓고 하면 symbol is not a constructor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함수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mySymbol이라는 거의 타입을 보면 그냥 심볼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mySymbol을 출력을 해보면 그냥 심볼이라고만 떠요. const a는 심볼로 a 넣고 b는 b 넣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a.description 하면 a고 b.description 하면 b이고 a.toString 하면 심볼 a고 b.toString 하면은 심볼 b입니다. 플러스 a 하면은 에러가 나죠. 암묵적 형변환이 동작을 안 한다. cannot convert a symbol value to a number. 넘버로 그냥 이렇게는 안 되나? 이것도 에러죠. 암묵적이든 뭐든 간에 형변환은 안 된다. 스트링으로 하면 스트링은 되네요.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했더니 이거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되나? 안 되네요. 암묵적으로는 안 되고 그냥 대놓고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 투스트링을 하거나 스트링으로 감싸거나 이렇게만 동작이 된다. 불리언 같은 것도 또 넣어볼게요. 값이 있으니까 이건 트루인가 봐. 오브젝트. 심볼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 네, 뭐 이것저것 많이 그냥 심심해서 해봤고요. 네, 암묵적 형변환이 불리언으로는 되네요. 여기 그 얘기가 607페이지에 나왔고요. 33-6번입니다. 암묵적으로는 불리언으로는 암묵적 형변환이 된다. 그 다음에 심볼.4는 좀 개념이 다르죠. 얘기가 좀 약한데 이 심볼은 아까 잠깐 605페이지에서 맨 밑에 얘기한 게 다른 값과 절대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값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볼 a라고 하고 const b는 심볼 a라고 똑같이 만들어도 a랑 b랑 생김새는 똑같지만 다릅니다. a.description 이렇게 비교하면 이 디스크립션끼리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레이블일 뿐이라서 레이블이 같더라도 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심볼이는 거죠. 무조건 다르게 됩니다. 만들 때마다 매번. 그래서 좀 전에 만든 이 심볼에 정확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변수를 모르는 한 이때 만들어 놓은 이 심볼에는 절대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거의 개념이 완전히 반대되는 게 심볼4예요. 심볼.4라는 애를 만들면 얘는 전역에 A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진 심볼을 만드는데 얘는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다시 심볼.4로 문자열 A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레이블이 A인 심볼4를 다시 만들면 얘는 동작하는 방식이 이미 이전에 심볼4로 만들어 놓은 똑같은 레이블이 있니? 하면 걔를 그냥 가져와다 써요. 여기서는 지금 이미 A에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쓰기 때문에 똑같은 심볼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아요. 완전히 정반대 개념인 거죠. 얘는 좀 전역 공간에서 어떤 컨스턴트 같은 거 만들 때 쓰기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단 하나만 생성해서 전역 심볼 레지스트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 608페이지 키4
네, 이렇게 키4로 S1을 잡으면 키를 잡아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심볼.4로 만든 애에 대해서만 키4를 쓸 수가 있고, 그냥 심볼로 만든 애는 S2를 키4로 잡아내라고 하면 얘는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심볼인데 그냥 만든 함수로 호출했을 때 만든 거랑 심볼.4로 만든 거랑 두 개의 사용처가 완전히 다르다. 저는 아직 실무상에서 써본 경험이 잘 없어요. 써보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시가 여기 나오는데요. 33.3번에 심벌과 상수 어떻게 한번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디렉션이란 거를 만들었어요. 컨스턴트로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심볼을 여기다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 디렉션이라는 변수를 알고 있으면 디렉션.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접근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브젝트 프리즈까지 걸어놓고 나니 이제 디렉션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녀석이 될 테고, 이제는 문자열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못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함수에서 뭐 디렉션이 넘어올 때 이 디렉션 넘겨주는 것 자체도 이 디렉션에 있는 업인지 다운인지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넘겨줘야만 정확한 비교가 되고 그걸로 이제 동작을 되게끔 할 수 있을 테니까 사용성 강제가 돼서 좀 더 견고한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 거죠. 뭐 이넘 같은 개념으로 609페이지 이넘을 흉내냈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타입스크립트 쓰면 필요가 없죠. 뭐 그렇긴 합니다. 넘어가고 심볼과 프로퍼티 키. 심볼 값으로 프로퍼티 키를 생성. mySymbol이란 걸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OBJ를 보면 표시는 심볼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symbol.4로 접근을 해야겠죠? 이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만들 때마다 symbol.4를 호출할 때마다 이미 이 레이블을 가진 심볼4가 별개의 그 심볼 전용 저장 공간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걔를 가져와서 똑같은 심볼4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재 지금 얘를 어느 변수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뭐 변수에 담는다고 하면 이렇게 담아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 접근이 되죠. 혹은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접근이 되는 거고 심볼4는 이렇고 심볼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OBJ에 이렇게는 접근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얘랑 별개의 심볼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변수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접근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요 심볼에 의해서. 클로저를 활용하면 클로저에서 허용해준 접근 수단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 객체 프로퍼티에는. 뭐 on property descriptors 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래도 이 키에 접근을 못해서 못 가져오죠. 요거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 키를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 값만 읽어오는 방법이 없다. 리플렉트는 되나? 요렇게 해서 0을 가면 키를 가져오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는 접근할 수 있겠다. 요거는 근데 꼼수예요. 리플렉트 온 키즈는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찾아내는 거는 실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볼만 쓰면 충분히 접근 제한을 걸 수가 있게 됐다. 심볼과 표준 빌트인 객체 확장 가겠습니다. 33-15 어레이의 프로토타입의 썸을 확장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죠. 근데 심볼4라는 걸로 만들면 충돌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심볼 값으로 생성하면 충돌하지 않나? 누군가가 또 심볼4로 만들면 충돌하는 거 아닌가? 중복될 가능성이 없는 심볼 값으로 프로퍼티 키를 생성하여 확장하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접근할 때도 심볼4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죠. 이게 막 꼭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나마 이거보다는 낫겠다 싶은데 권장할 만한 방법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기 위한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뭐 그건 상황 따라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고 웰노운 심볼 가겠습니다. 웰노운 심볼의 예제가 지금 없는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냥 심볼만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3개도 나와 있지만 출력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sync 이터레이터 보이고 해즈 인스턴스, 뭐 이지 컨스턴트 스프레더블, 이터레이터,
키4는 아까 봤죠? 4랑 키4는 아까 본 거고, 매치얼,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서치, 스피시즈, 스플릿, 투 프리미티브, 투 스트링 태그, 언스코퍼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심벌점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좀 바로 다음 있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걔를 그냥 출력해 보면 심벌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진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열에 이렇게 접근이 된 거죠. 그게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콘솔 dir로 그냥 배열을 보면 여기에 프로토타입 내장 슬롯에 가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심볼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심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 접근하면 요게 함수란 말이죠. 그러면 5에 이렇게 넣어놓고 A의 심볼점 이터레이터에 접근을 하면 이게 심볼점 이터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를 꺼내온 거잖아요. 이 이터를 실행한 거를 여기에 담아놓고 보면 이렇게 하자. 네, 이터를 담아놓고 보면 이게 지금 메서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동작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보면 넥스트를 할 때마다 값을 꺼내오는 게 됩니다. 이게 이터레이팅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넥스트를 아무리 해도 돈이 나오게 돼. 돈이 true인 상태로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잘 알려진 심볼 중에 대표적인 게 심볼점 이터레이터라는 녀석입니다. 그걸 지금 본 거고요. 그 예시가 33-17번에 또 나오고 있어요.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거의 원래 기본 정의가 이런 겁니다. 그냥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심볼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객체. 이터러블의 정의. 이터러블의 정의는 첫 번째로 이런 객체이면 되고, 두 번째로 이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next라는 함수가 포함된 객체를 반환해야 함. 그러니까 심볼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서드여야 하는데 심볼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메서드가 next라는 함수가 포함된 객체를 반환하면 돼요. 근데 그 next라고 하는 함수에는 이런 게 들어있으면 됩니다. value가 있고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value가 있어야 돼요. next 함수는 value를 반환해야 함. 이러면 이터러블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에 지금 요게 그 정의에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는 지금 심볼점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들고 있죠. 1번은 충족했어요. 근데 심볼점 이터레이터 메서드는 반환을 할 때 객체를 반환하는데 넥스트라는 메서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메서드라고 써야겠다. 근데 넥스트라는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넥스트 메서드는 다시 호출하면 밸류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터러블입니다. 이런 규칙만 지켜주면 뭐든지 다 이터러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터러블을 지금 만든 거를 이렇게 심볼점 이터레이터로 호출한 애는 이제 요거 메서드에 호출한 결과가 담길 테니까 요 객체를 들겠죠. 그 이터를 출력해보면 next라는 거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 이터.next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value 1이고 돈 false죠. 다시 하면 value 2 3, 4, 5, 6. 돈이 true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밸류가 증가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터레이터는 그런 식인데 얘는 그냥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이터러블이 아니냐 하면 아닌 거죠. 이것도 그냥 어쨌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터러블입니다. 돈은 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돈은 true냐 false냐를 반환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false이기 때문에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value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어쨌든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만 따르면 이터러블이다. 그리고 그 이터러블을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웰노운 심볼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다시 심볼을 보면 얘네들 다 웰노운 심볼입니다. 여기에 심볼 괄호하고 되어 있는 애들이 다 웰노운 심볼인 거예요. 심볼.async 이터레이터, 해즈 인스턴스, 이즈콘케 스프레더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명칭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즈콘케 스프레더블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A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네, 이렇게 하면은 이 A가 콩캣의 대상에 들어갈 때 얘가 펼칠 수 있는지 여부를 펄스로 지금 강제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펼쳐지지 않은 채로 요것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배열 전체가. 좀 특이하죠? 다시. 이 이지 콩캣 스프레더블을 기본적으로는 true란 말이죠. 이때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콩캣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뒤에 올 배열 요 A도 펼쳐진 채로 와야지 정상인데 이지 콩캣 스프레더블을 펄스로 주고 나면 펼쳐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열 전체가 통으로 하나의 값으로 인식돼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뭐 그런 식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각각 하나씩 뭐 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일 것은 아니고 이제 써야 될 경우에만 딱 찾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굳이 설명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생략을 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굳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보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 터러블을 10분 안에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7번째 스터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좀 중요도가 낮은 이다 보니까 참가자도 적고 흥미도 좀 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책을 끝까지 다 어떻게든 보자라는 목표니까 달리실 분들은 같이 계속 쭉 달려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갑작스럽게. 네,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